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됐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는데요. 증시로 옮겨붙은 스테이블 코인 열풍, 실제 발행되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통화 관리나 결제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코란 알고란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증시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상장한 서클 주가가 올랐고요.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정말 놀랍게 올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청자들이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지, 고란 대표님, 스테이블 코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의를 좀 내린다면? 네, 코인이라고 하면 사실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근데 예. 스테이블은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안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중에 발행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하다는 건 달러 가치에 대해서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달러 가치와 연동합니다. 때문에 이걸 만약에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환율이 강세다, 약세다에 따라서 원화 기준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USDT, USDC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치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치의 이동에 국경이 없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게 코인 가치 자체가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 가치에 이전했을 때 내가 보냈을 때 가격과 받았을 때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치를 고정시켜서 실시간 이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에다가 뭔가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네.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가치가 안정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거고요. 예. 네,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쪽을 이제 밀었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밀고 있는 좀 상황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가상자산 하면 뭐 아무리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가격이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뭐 결제로는 쓸 수가 없겠다 이랬는데, 가상자산 중에서도 가격이 좀 안정된다. 근데 달러를 담보로 둔다. 그러니까 안정될 수 있다는데, 김 변호사님,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발행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행된 건 대체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더가 발행한 USDT, 그리고 네. 뭐 서클이 발행한 USDC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이렇게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달러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한 9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테더가 발행한 USDT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70% 정도, 네. 이제 발행량으로 하면 우리 원화 기준으로 214조 원 정도의 214조 엄청난 원. 발행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예. USDC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은 한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는 한 84조 원 정도의 발행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USDT, USDC는 미국 회사들이 발행한 지금 달러 베이스된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아직 발행을 안 했나요?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미국의 통화인 그 USD, 그러니까 달러? US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예. 발행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그 제도를 속속 마련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유럽연합, 미카를 통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이미 발행이 된 스테이블 코인 존재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일본, 예. 또 뭐 홍콩 이런 나라들도 계속 규제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미국은 이미 이제 발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근데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사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테라 루나를 떠올리면서 테라 루나 야, 그 그거 사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우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그거 또 한순간에 휴지되고 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진짜 이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구조가 다른 게요. 제가 스테이블하다라고 했을 때 가치가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가치가 안정적인 걸 담보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USDT, USDC 말하는 건요. 그 백단에 담보 자산을 갖고 있어요. 100%. 안전 자산을 담보로 갖고 네,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예금,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테라 루나 사태했을 때 그 테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1달러의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 그 목표로 했을 때 그 수단이 뭐였냐면 실제 담보되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알고리즘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했어요. 알고리즘만으로. 네, 근데 그 알고리즘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 그 테라의 가치가 이제 제로로 수렴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니까 그때 테라처럼 그것도 가치가 제로 되는 거 제가 그걸 아니야? 물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백단에 달러 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만으로 1달러, 1테라 루나 하던 것과는 다른 거다. 네네. 지금은 정말로 안전하다. 근데 뭐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전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갑을 열어 보기는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튼 뭐 다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달러가 있는지 채권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고요. 그 액트에 따르면은 이제 매 분기마다 감사를 다 받아야 되고 담보자도 항상 1대1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이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어요. 지니어스 법. 이게 지금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통과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장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졌다는데 어떤 법이길래 이 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갑자기 더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먼저 이게 어떤 법인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려면 이 법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예.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스테이블. 그것도 무슨 네. 왜 페이먼트라는 게 듣나요? 그것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지급 수단. 우리로 하면 선불 수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화폐라든지 선불. 네,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겠다라고 이제 그 선언한 그런 법안이라고 보실 수 있고 예. 이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 특히 미국에 있는 여러 테크 기업들 예. 그리고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너도 나도 자기의 플랫폼에 이러한 지급 수단으로서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네. 발행해가지고 네, 네. 아마존에서 책을 사거나 할 때는 다 그걸로 다 결제할 수도 그걸로 쓸 있다는 수 얘기예요?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될 때 민주당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이제 연준 의장이라던가 이런 감독기관 수장들의 전원 합의에 따라서 또 데이터 사용 제한을 부과해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수록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비상장되어 있는 여러 네.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의 플랫폼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주변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그 사용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국내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국내 부분입니다. 유입이. 네. 그러네요.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게 되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원화를 포함해서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들의 통화 수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각심이라는 건 우리도 뭔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다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달러 패권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긴 하지만요. 실제로 결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결제를 할 때요. 지금 우리가 결제를 하는 거 달러를 결제하는 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자다, 네. 마스터다 이러면 그 카드사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을 통해 갖고 이제 결제가 달러에서 원화로 이제 자동으로 환전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통화라고 하는 건 이른바 중간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생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가치의 이전이 가능한 코인이라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그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통화의 국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국경이 없어지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러 외환 규제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경이 없어지니까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이 외환 거래를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달러의 경우에는 어차피 기축 통화잖아요. 국경이 없어지면 오히려 달러가 세계 곳곳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퍼지는데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에 있는 통화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아까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담보, 했잖아요. 달러 뭐. 네. 그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그 자산을 뭘로 들고 있어야 되냐? 달러 예금 혹은 단기 국채로만 들고 있어야 돼요. 미국 국채, 달러 네네. 국채.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으면 그걸 주로 사주던 곳들이 중국과 일본 등 이른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점점점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보자면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나라예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중국, 일본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 이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뭔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했으면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군요. 발행하려면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수요하는, 사주는 굉장히 큰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큰 미국 정부로서는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 중에 USDT와 USDC가 있는데 USDC를 발행하는 미국의 서클, 최근에 상장한 이 주가가 정말 불기둥이더라고요. 서클이라는 데가 이걸 발행하는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예요, 이게? 서클은 이제 201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아마 코인베이스랑 같이 합작으로 설립을 해서 발행을 했을 텐데 거래소요? 중간부터는 코인베이스? 네, 맞습니다. 미국에 기반한 이제 근데 중간부터는 서클이 단독으로 발행하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고 주요 주주를 보시면 월가의 메인 이제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이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고 이러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담보가 되는 준비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국채를 정말 사서 가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신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USDC가 규제받고 있는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인식을 이제 확산시켜서 요 사용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로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뿐만 아니라 뭐 결제 인프라 제공이라든가 자산 토큰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서클이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건 이제 아무래도 25년 6월 5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상장일부터 현재까지 한 170% 그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네. 최근 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매우 유력하게 예상되고 이러한 그 규제 분위기도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기축 통화여서 달러든 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많이 국가 경계가 없이 쓰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한번 오면 우리도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 원화는 기축 통화는 아닌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가 발행하면 우리는 쓰임새가 있어요? 어디다?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그럼 기타 등등인 거예요. 왜 기타 등등이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이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고 나한테 유용하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까? 이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선택하지라고 봤을 때 사실 국내에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하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결제 구조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이 워낙 다양하고 좋잖아요. 굳이 쓸 편하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해외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거는 지금 물음표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뭔가 원화 패권을 약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시장이 선택할 만한 수요처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발행하느냐 마냐 가지고 막 이렇게 논란을 빚는 게 아니라요. 발행을 해서
어디다 어떤 곳에 쓰게끔 해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선택을 할까?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그 정치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과연 외국 사람들이 또는 우리 원화를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원화는 똑같을 텐데 원화를 필요로 할 거냐 그런 궁금증이 좀 드는데요. 지금 그 관련해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임새가 당장 확 머리 떠오르지 않는데 왜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사실 대표님처럼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또 사실 일정 부분은 사실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이제 투자 인프라라든가 지급 결제 인프라가 현재 같은 상태로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만약에 지급 결제 인프라가 다 블록체인 베이스로 변경된다거나 그리고 우리 STO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STO. 네, 투자 자산조차도 이제 토큰화된 형태로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로 좀 변경된다고 하면 그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또 우리 통화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현재만 하더라도 지급 결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국의 통화만 들고 있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그것이 여러 단계의 변환을 거쳐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간의 스왑을 거쳐서 해외 현지 통화로 바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그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국 간의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의 경쟁은 사실 국가 간의 디지털 통화 전쟁의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우리가 나중에 블록체인을 인프라로 그 하게 되는 어떤 미래 사회로 전환될 때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화의 수요를 유지하고 원화의 가치를 보유하는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관리하고 그 수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예요, 이게. 이 법안, 민병덕 의원이 준비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안의 내용은 혹시 그럼 이 법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 발행하는데 어떤 절차, 기준 이런 걸 마련하는 거예요? 법문제 나오려도 변호사님이 더 전문가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 변호사님이 요약 어떤 내용인지 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지금 민병덕 의원님이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까지 현재 우리 그 가상자산 시장 혹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라고 하면 작년 여름부터 시행됐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법. 네. 근데 이용자 보호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의 그 어떤 위법한 행위들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규제만을 입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문도 한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제밖에 다루고 있지 않고 하나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공정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산업을 육성하고 또 산업을 좀 그 발전시키는 혁신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2단계 법안이라고 해서 2단계 법안은 이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요 새 정부 들어와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것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라이센스 단위를 여러 개로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한 9개에서 10개 정도의 단위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공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운용업이라든가 아니면 자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단위에 포섭을 시켜서 인가받은 자는 인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조금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되어 왔던 국내에서의 발행, 우리 소위 ICO라고 하는데요. 그 ICO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발행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용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맞춰졌다면
이 디지털 산업, 가상자산 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또 적당한 규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돼서 우리가 원화 디지털을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한다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인기가 많을 텐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임새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지금 뭐 별로 쓰이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별 늘지 않을까요? 많이 늘어나겠죠. 더 지금 달러 늘어난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 재무부가 추산하기로는 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늘어날 거다라고 바꿨잖아요. 2조 앞서 달러나? 말씀드린 대로 네. 2,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지금 2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재무부가 추산한 겁니다. 예. 재무부가 추산하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다른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처를 확보해야 돼요. 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을 쓸 수 있는 수요처가 뭐가 있을까? 음. 를 고민해 와야 되겠죠. 그게 누군가가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네네.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K 뭐 팝 뮤직 네네. 음악을 들을 때 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방법이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과 뭔가 무역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동남아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달러로 중간에 환전하지 않고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수요처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이 된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에는 조금 약간 소극적이고 뭔가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뭐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발행이 많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지급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과거부터 뭐 BIS든 FSB든 여러 이제 감독 기구들에서 같이 걱정하고 있던 그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준비 자산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담보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신용 창조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네, 확보되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있고 그걸 이제 일부만 가지고 있고 뭐 지급 준비율만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대출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10억 원의 담보로 100억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네네. 100억 원의 담보를 가지고 100억 원을 정도 발행한다니까. 네네. 그래서 통화량 변동 자체는 그 자체로 뭐 급격히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행의 예금이 사실은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중앙은행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은행의 예금이 네. 왜 은행의 예금이 줄어드나요? 은행은 예금을 가지고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펼치는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전달 경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이 만약에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 예금이 모두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다른 곳에서 보관 관리되게 되면 은행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은행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밖에도 어떤 그림자 금융처럼 회계 단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관리에 조금 범위 바깥에 난이도를 있는, 예. 조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외국환 거래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외국환 거래를 우리가 과거에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외국환 거래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네, 뭐 외화 유출 같은 그런 게 조금 통제 범위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또 부실한 기업이 발행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업이 제대로 담보 자산이 없이 만약에 발행하면 어떨까 걱정도 되는데 대표님,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네네. 카카오페이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날, 삼성, SDS. 이런 회사들은 왜 수혜를 받는지. 카카오페이는 무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뭐 발표한 것도 아니고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죠? 뭐 지금은 아닌데 할 수 있죠. 뭐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합법적인 만들어지면. 테두리에서 하게 되면 사실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은 발행사인데 이 발행사가 유통을 잡고 있어야 돼요. 유통. 네네. 지금
테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인데 여기가 돈을 블랙락보다 지난해 더 많이 벌었어요. 직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랙락은 한 수만 명의 회사 직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거래소에 깔려 있거든요.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USDC 같은 경우, 서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USDC가 처음에 시장의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곳이 코인베이스라서요. 코인베이스 거래소. 네, 유통 수수료의 절반을 지금 코인베이스한테 줍니다.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에 수익 구조가 테더보다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는 구조, 유통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유통망. 다시 말해서 플랫폼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실제로 유의미한 발행량이 만들어졌을 때 핵심은 바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인기를 끄는 건 지금 현재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이버 같은 곳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관련 이제 뭔가 이런 결제 관련 업체들도 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사실 코스닥 시장이나 국내 시장은 증시는 이게 실적으로 실제로 이어지느냐보다는 현재 내러티브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은 뭔가 꿈과 희망과 기대를 품고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법안이 구체화되고 예. 실제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투자자들의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예.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옥석가리기가 일어날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실 때는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됩니다. 라는 그 부분을 좀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결제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다날, 삼성, HDS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사가 있을 테고 또 결제 관련 회사가 있을 테고 플랫폼 회사가 있을 테고 뭐 이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어떤 분야들이 그런 가치 사슬에 관련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본다면? 뭐 발행하는 업체로는 발행회사. 네, 발행회사로는 사실 은행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은행. 네, 예. 은행에 국한될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뭐 핀테크사 그밖에 핀테크. 인가받은 모든 법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1차적으로 이제 좀 신뢰성 있는 주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요. 예. 하지만 다른 주체들까지도 가능한 것이고 예. 아까 대표님께서 잘 비은행도 말씀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은행이 아닌데도. 네네. 비은행도 가능한 것이 글로벌 모든 주요 입법례들입니다. 그래서 비은행도 가능한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쫙 퍼뜨려서 한 번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통망이거든요. 유통망, 플랫폼?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발행사가 이제 준비자산 운용을 통해서 운용 수익을 제일 많이 확보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계약을 통해서 운용사가 얼마든지 그 수익을 배분받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얼마나 효과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발행사와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가 결합되는 구조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그룹. 뭐 핀테크도 될 수 있을 핀테크. 것이고요. 뭐 거래소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거래소도.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규제 현황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유통망 자체로만 보면 그 가상자산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정금업자들도 모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란 대표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게 아까 은행도 우선일 테고 비은행도 있는데 또 이게 비은행 중에서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법안 뭔가 이게 실행에 앞서서? 실제로 이제 그 넥서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넥서스.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위메이드에서 코인 관련된 사업을 좀 열심히 하셨던 장영국 대표가 대표로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1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들어보다 보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표권 등록을 이제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발행하는 거는 사실 자본금 규정도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데 이걸 누가 선택하느냐가 선택하느냐. 문제거든요. 네, 네.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지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증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란 알고란 TV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